주인공이 외계인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속한 세계에서 주인공은 아웃사이더다. 주인공에게는 주인공과 비슷한 아웃사이더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 중에서는 굉장히 귀엽지만 성격은 또 괴팍한 동물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동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능하면서도 냉정한, 하지만 또 속마음은 따뜻한 신데레 같은 여자 동료가 있는데 주인공과 그 여자 동료는 썸을 타고 있는 관계다. 정답은? 정답! 가디언 조브 갤럭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개봉한 슈퍼맨 리뷰 한번 해보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이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 모두 재미있게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앞서 오프닝 때도 약간 농담 삼아서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약간 되게 제임스 건 감독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히어로 하면은 나오는 그 주요 특징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제도 약간 비슷하고. 하지만 기존의 제임스 건 영화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초반 전개가 약간 불친절하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마블 영화로 치자면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있잖아요. 이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이렇게 빼놓고 2편부터 보는 느낌이었어요. 노웨이 홈이었나요? 파프롬 홈이었나요? 그거부터 보는 느낌이었고, 그런데 제임스 건 감독이 그것을 의도했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보기 싫고 지겨운 부분이 이 오리진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 슈퍼히어로가 어떻게 자라났고 또 어떻게 힘을 얻어서 지금의 슈퍼히어로로 비긴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는 것이 가장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 건 감독의 버전으로 보면은 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1, 2, 3탄이 있다면은 슈퍼맨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슈퍼맨 2025를 시작하고 말았죠.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슈퍼맨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자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슈퍼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생략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신문사에서 클라크 켄트라는 본명으로서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또 이 클라크 켄트가 이렇게 최면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인지 모르는 환경에서 한쪽에서는 기자로서 활동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안경을 벗고 슈퍼맨 수트를 입고 슈퍼맨으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슈퍼맨으로서 활동한 지 3년이 지났고 그 3년 사이에 그 동료이자 그 여주인공인 로이스 레이는 이미 이 슈퍼맨이 클라크 켄트인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슈퍼맨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연인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 슈퍼맨의 세계관에는 해외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아마도 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정도로 생각되는, 이스라엘로 생각되는 보라비아와 그 가자지구로 생각되는 자안푸르에서 이제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보라비아라는 국가가 자안푸르 얘네 정부도 없고 내가 이렇게 침공해서 얘네를 지배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침공을 하는데 그거를 슈퍼맨이 막아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걸 막았는데 그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미국인이 멋대로 국제 분쟁에 개입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정부도 슈퍼맨을 비판하고 또 SNS에서 수많은 악플러들도 슈퍼맨을 비판을 하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 플래닛의 유능한 기자, 슈퍼맨의 연인인 로이스 레인조차도 너의 개입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희들 기준에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공경을 외면하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들을 외면하는 거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 뼈가 부러지거나 다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나에게는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야 라고 항변을 하는데요.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된 갈등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슈퍼맨을 비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보라비아 뒤에는 강대한 빌런이 렉스 루터라고 하는 녀석이 막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는 국제 문제에 개입한 슈퍼맨이 모든 각계각층에서 비판을 받고 또 자기가 동료라고 생각했던 그 슈퍼 히어로들한테도 외면을 받는 슈퍼맨이 렉스 루터하고 싸우면서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의 잘못인가? 나 때문에 이 상황이 모두 악화된 것인가? 돌이켜보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동료들이 또 내가 슈퍼맨을 외면해서 뭐 이렇게 된 건가? 를 막 슈퍼히어로도 그렇고 로이스 레인과 기자 동료들도 그렇고 한편에서는 막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봄으로써 슈퍼맨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문제를 이제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 나간다. 이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드린 줄거리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영화는 슈퍼맨에서 슈
슈퍼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은 영화가 아니라 슈퍼맨에다가 방점을 찍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건 버전의 슈퍼맨은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이전 작품들과 달리 헨리 카빌이 주연한 슈퍼맨이나 아니면 슈퍼맨 앤솔러지라고 하는 이 크리스토퍼 리브 주연의 슈퍼맨을 보면은 전지전능한 슈퍼맨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마치 그 이상적인 미국의 모습, 있잖아요. 이상적인 미국이라 그러면은 그 전 세계의 경찰로서의 어떤 미국의 모습, 그런 것을 그려왔던 이전작의 슈퍼맨과는 달리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그 미국 깡촌인 캔자스 스몰빌이라는 시골에 공부의 아들로 자란 어쩌다가 초능력이 생긴 그 입양아의 관점에서 슈퍼맨을 좀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슈퍼맨을 보고 또 이전에 내가 봐왔던 제임스 건의 영화나 드라마를 돌이켜보면 DC 유니버스의 지휘봉을 잡은 이 제임스 건이라는 디렉터가 앞으로 DC 슈퍼 히어로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좀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러 캐릭터들, 뭐 배트맨이면 배트맨, 슈퍼맨이면 슈퍼맨, 또 피스메이커면 피스메이커 등등등 그냥 슈퍼히어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아웃사이더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굉장히 인류애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겠구나, 뭐 그런 것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었었고요. 이런 면에서는 제임스 건의 슈퍼히어로 영화는 동어 반복이야. 약간 뻔해. 비판이 정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제임스 건은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슈퍼히어로 영화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래야 돼. 그 영화를 봤을 때 좀 마음에 인류애가 가득 차고 좀 기분 좋게 극장을 나와서 좀 희망찬 오늘 저녁, 적어도 잠시간이라도 그 희망찬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슈퍼히어로 영화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불친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건의 슈퍼맨 영화를 재미있게 즐기려고 그러면 이 슈퍼맨의 전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코믹스까지는 아니어도 1978년도에 나온 이 슈퍼맨 1편을 본 상태여야지 2025년에 나온 이 제임스 건의 새로운 슈퍼맨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슈퍼맨이 왜 어떻게 지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스몰빌에서 농부의 아들로 자라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메트로폴리스에 와서 왜 기자가 됐고, 왜 이렇게 슈퍼히어로 이중생활을 하면서 왜 로이스 레인과 썸씽을 타게 되어서 연인에 이르게 됐는지, 슈퍼걸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녀석인지, 그런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슈퍼맨 1편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연한 1978년 슈퍼맨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음표가 뜨는 부분들을 가볍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소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출발. 자, 이 영화에서 설명되지 않은 첫 번째 의문. 슈퍼맨이 왜 지구에 오게 되었는가? 외계인이고 크립톤이라는 행성에서 왔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져 있잖아요. 행성이 파괴가 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도 알려졌죠. 그런데 크립톤 행성이 왜 파괴가 되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978년의 슈퍼맨 원작을 보면은 이 크립톤 행성이 왜 파괴가 됐는지가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돈 룩업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돈 룩업은 보면은 지구에 운석이 다가오는데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그 미국 정부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기 지금 운석이 날라오는데 지구가 이거 지구에 그냥 정면 충돌한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그냥 멸망할 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냥 뭐 어쩌라고,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직면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어. 그것을 외면을 하다가 그냥 운석에 충돌해서 멸망당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크립톤 행성도 정확하게 똑같은 루트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슈퍼맨의 친아빠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외계에서 이렇게 뭐 운석 같은 것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당장 그냥 그 멸망당할 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얼마 전에 우리 반란이 있었잖아. 그 조드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냥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네가 또 이런 쓸데없는 가설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나라를 어지럽히면 쓰겠냐. 우리가 지금 그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너 이거 입 닥치고 있지 않으면 너 그냥 너희 가족 그냥 죽여버릴 거야. 너무 극단적이죠. 그 슈퍼맨의 친아빠의 입을 싹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맨 친아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아내한테 여보, 이거 우리 애라도 살립시다. 그래서 몰래 이제 그 외계 이름으로는 칼 엘이죠. 클라켄트를 우주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로 보내요. 지구로 보낸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구가 약간 크립톤 행성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원시인들이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여기다가 보내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구 같은 경우에는 크립톤이랑 뭐 중력이 달라서 자기 아들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라도 살아남아라. 거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너의 능력을 써서 인간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슈퍼맨이 지구로 오게 된 것인데, 되게 어이없죠. 보면서 저는 약간 뭐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아니, 지구인들을 원시인으로 여기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멍청하게 저런 실수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행성이 날아간다고? 그 중요한 문제를 외면을 해서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여하간에 지구로 오게 됐어요. 또 여기에서 그 다음 의문이 발생하죠. 두 번째, 왜 그 고독의 요새라고 하는 슈퍼맨의 기지는 남극에 있는데 왜 슈퍼맨은 이 스몰빌이라는 깡촌에서 자라게 된 거야? 그 옛날 영화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추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슈퍼맨에서도 그렇고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크립톤인들에 의해서 크립톤의 사고를 갖고 제작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호모가 필요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착하고 마음씨 좋은 부부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입양되어가지고 자라게 했다라는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또 들만하죠. 세 번째, 슈퍼걸이라는 사촌이 있잖아. 걔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슈퍼걸 같은 경우에는 어리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슈퍼맨보다 더 누나입니다. 사촌 누나예요. 그런데 크립톤이라는 행성이 멸망할 때 이 슈퍼걸도 탈출을 해서 지구로 왔는데 그 우주선의 속도가 달라서 방속으로 이렇게 가면은 안 늙는다 그러잖아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지구로 날아왔는데 이 슈퍼맨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더 빨랐던 거예요. 한 30년 정도? 더 빨라서 슈퍼맨은 이렇게 더 빨리 날아와서 지구에서 이미 뭐 수십 년을 살아가지고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된 거죠. 그런 반면에 10대 정도의 나이였던 슈퍼걸은 좀 늦게 날아와서 지구에 정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슈퍼걸이 좀 괴팍하게 좀 주정뱅이처럼 나오거든요. 슈퍼걸은 지구 부적응자예요. 당연히 이해가 될 것이 자기 행성이 멸망당하고 가족도 다 잃고 혼자 이렇게 지구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거예요. 그 슈퍼걸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고 자기 행성까지 잃어버린 이 우주급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강아지도 슈퍼맨한테 맡겨버리고 맨날 어디 막 주정뱅이가 된 상태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게 슈퍼걸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슈퍼걸은 딱 그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홈리스 히어로. 슈퍼맨이랑 되게 비교되죠. 그 슈퍼걸이 막 가족도 없고 막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있는 한편에, 다른 한편에서 슈퍼맨은 정말 훌륭한 부모 밑에서 굉장히 건실하게 자랐죠. 그 슈퍼맨 1편을 보면은 그 스몰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클라크 켄트로서 슈퍼맨이 살아가면서 자기 힘을 엄청 숨기고 살아가요. 그거에 대한 이 불만도 막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 슈퍼맨의 아빠가 이 클라크 켄트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야, 그래도 너가 막 풋볼을 하면은 터치다운도 한 번에 해서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리더로도 군림을 할 수 있겠지만 너의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신이 그런 데에다가 쓰라고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슈퍼맨은 또 납득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씨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냥 그 납득을 하면서 그냥 자기 힘을 숨기고 꾹꾹꾹 숨기고 이렇게 자라난 거죠. 근데 이제 그 크리스토퍼 리브 버전의 슈퍼맨이랑 제임스 건의 슈퍼맨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옛날 슈퍼맨 영화에서의 아빠는 그냥 원래부터 농부가 아니라 학자나 교수였던 것 같아요.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귀농을 해가지고 평온하게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클라크 켄트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설정이고, 반면에 우리가 본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서의 그 엄마 아빠는 정말 농부 같잖아요. 그냥 막 농사 짓다가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브리또 먹는 거를 그냥 즐거운 낙으로 삼는 너무나 순박한 농부로 그려지죠. 그런 면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본 제임스 건 슈퍼맨에서의 클라크 켄트는 되게 시골 잡종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시골 잡종계, 시골 똥개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제임스 건의 슈퍼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시골 똥개로서의 순박함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고 정의야 라고 믿는 어떤 자신감, 약간의 오만함, 그 선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는
다가가는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야, 내가 믿는 게 정이고 선이야 라고 이렇게 되게 약간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그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오만함이라고 할까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보여서 캐릭터가 너무 좋다. 캐릭터 해석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근데 그런 애가 왜 갑자기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게 되었냐. 슈퍼맨 1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힘을 갖고 있는데도 아빠를 살리지 못해요. 좀 이거는 되게 스파이더맨 같죠.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가 힘을 갖고 있는데도 삼촌을 살리지 못해서 마음을 딱 부여잡고 정의로운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잖아요. 딱 슈퍼맨도 각성을 해서 나의 힘의 근원을 찾아야겠어 해가지고 고독의 요새라고 하는 그 남극에 슈퍼맨의 기지이자 우주선이 있잖아요. 그 고독의 요새를 찾을 수 있는 GPS 같은 걸 하나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슈퍼맨이 그것을 갖고 남극으로 떠나서 그 우주선에 들어가서 AI와 접선을 해서 그 옛날 아빠 엄마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 각성을 해서 슈퍼맨으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 그 빤스 있잖아요. 빤스를 왜 입었냐 그러면 제임스 건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지구인들한테 조금 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입었던 빤스를 자기도 이렇게 입어가지고 얘들아 레슬링 좋아하지? 그 프로레슬링에 나오는 그 레슬링 선수가처럼 나도 좋은 일을 할 거야. 뭐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빤스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조차도 너무나 좋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 말 많이 하니까 당 떨어지네요. 소리 너무 시끄럽죠? 저도 한번 조용히 먹어볼게요. 소리 없이. 잘 것 같네. 자, 그러면 이 슈퍼맨이 슈퍼히어로 활동을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슈퍼히어로 활동만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어. 그런데 아빠 지인 중에서 메트로폴리스에 사는 사람이 있고 기자 일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소개를 통해 가지고 메트로폴리스에 가서 기자로 취직을 한다. 그래서 슈퍼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강도를 잡거나 교통사고를 막는다거나, 그런데 또 기자로서도 뭔가 특종을 물어야 되니까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가 고층 빌딩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이 사진 찍어놓고 자기 셀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처럼 이 클라크 켄트도 슈퍼맨으로서의 인터뷰를 따서 기자로서의 입지도 이렇게 다져나가는 전사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아주 유능한 기자인 로이스 레인이 아니 나도 따지 못하는 이 슈퍼맨의 특종 인터뷰를 저놈이 따네? 저거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궁금증으로 이렇게 다가가실 수도 있겠죠. 처음엔 관심도 없다가. 그랬는데 또 클라크 켄트는 애초에 이 유능한 기자인 로이스 레인한테 좀 끌리고 있었어. 그래서 살살 1978년 슈퍼맨 보면 약간 클라크 켄트가 로이스 레인을 기만하거든요. 막 슈퍼맨으로 뿅 나타나서 막 근육 막 뿜뿜뿜 하면은 막 로이스 레인이 막 머슬에 반해가지고 막 나한테 뽀뽀하려 그러나? 근육 보고 아니에요. 팬티 보고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있는데 슈퍼맨은 또 저거 한번 날아볼 거야 해가지고 막 뉴욕 하늘을 막 그 자유의 여신상 근처로 막 피터팬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막 그러면서 유혹을 하고, 또 사실은 클라크 켄트랑 이 로이스 레인이 데이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이스 레인이 시간이 돼서 약속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은 클라크 켄트가 그렇네요, 그렇군요, 인터뷰를 너무 해버렸군요 하면서 슥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띵동 눌러서 클라크 켄트가 딱 안경 쓰고 돼가지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저랑 데이트 뭐하죠? 햄버거 먹으러 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서의 클라크 켄트처럼 약간 어수룩하지만 그래도 나는 훌륭한 기자라고 생각하는 그 클라크 켄트의 모습과 달리 이 1978년도 슈퍼맨에서는 기자로서든 슈퍼맨으로서든 인간으로서든 이 클라크 켄트가 사회 초년생인 거예요. 그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서는 조금 그것이 생략된 채로, 많이 시간이 진전된 채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로이스 레인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둘은 어떻게 사귀게 됐는가? 그리고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라는 정체는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는가? 그 옛날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 팩트와 약간 추론의 영역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 영화에서는 로이스 레인이 그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마치 예수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지전능한 모습에 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클라크 켄트랑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가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클라크 켄트가 있을 땐 뭐 슈퍼맨이 없고 슈퍼맨이 있을 땐 클라크 켄트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가 이놈이 슈퍼맨이다 라고 딱 확신을 한 다음에는 이 로이스 레인이 슈퍼맨한테 총을 쏴버린대요. 근데 이제 슈퍼맨이니까 총이 맨 오브 스틸이잖아요. 총이 뚫고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제서야 이제 클라크 켄트가 사실은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약간의 충격은 있었겠지만 이미 그 슈퍼맨을 너무 깊이 사랑한 로이스 레인이 클라크 켄트하고 이렇게 연애가 시작되었겠죠. 물론 제임스 건의 슈퍼맨 영화에서는 조금 더 그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로이스 레인의 모습이 더 이렇게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약간 나 이 연애가 버거워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클라크 켄트가 이렇게 메트로폴리스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겨진 인물이 있으니 바로 렉스 루터입니다. 렉스 루터는 뭐 그렇게 덧붙이고 말고 할 정보 자체가 필요 없죠. 왜냐면은 이 슈퍼맨 영화를 보면은 이 렉스 루터가 슈퍼맨을 왜 괴롭히는지가 너무 자세히 나오니까요. 뭐 이 정도가 초반부의 불친절한 전개 때문에 제가 품게 되었던 의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소해 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막 그렇게 슈퍼히어로 영화, 특히 마블 영화 보면은 자꾸 그 뭐 이렇게 시리즈를 막 이어나간다고 막 시원하게 안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개가 시원하게 끝나지 않고 뭔가 뒤에 떡밥을 던지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이렇게 유쾌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극장을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슈퍼히어로 영화 보는데 막 이렇게 심각할 일이야? 그런 전개를 너무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전개의 완성도 자체도 너무 별로고 그런 것을 너무 거듭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제임스 건이 딱 그 새로 첫 스타트를 끄는 리부트한 이 DC 유니버스의 이 슈퍼맨은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다루는 이 제임스 감독의 스타일과 방향성이 정말 전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몇 주 전쯤에 과학을 보다라는 채널에서 그 장범준 교수님이 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우주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들은 우리와 같은 수학 체계를 사용을 할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장범준 교수님이 대답을 했던 게 떠오르는데, 물리법칙은 뭐 지구에서든 저 먼 행성에서든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작용을 할 테니까 결국 거기에서도 같은 수학과 같은 물리학과 뭐 그런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 외계인과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임스 건 영화를 보면서 외계인이라 그래도 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어떤 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면은 인간과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어떤 자기 결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결함을 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하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제임스 건 감독은 이 외계인이지만 인간으로 자란 아웃사이더로서,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인간적인 외계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갔고, 단지 슈퍼히어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인간의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놨고 앞으로도 잘 풀어나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굳이 막 슈퍼맨 옛날 영화나 뭐 나무위키나 등등등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정보가 사실상 거의 이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을 즐기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빠뜨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그 미뤄왔던 아이언 하트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신 영화 개봉을 하는 게 재미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영화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봐요. 안녕. 빰빠밤 빰빠바밤 빠밤 빠바밤 빰빠밤 빠바밤 빠바밤 빰빠바밤 빠바밤 빠바밤